첫 번째 불륜썰 풀어드릴게요. 나는 27세, 아내 27세, 불륜상대 30세 미혼. 아이는 없어요. 맞벌이. 내 연봉 8천만 정도. 아내의 연봉은 4천만 정도. 대학 시절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사귀기 시작하고 서로의 취직과 함께 결혼. 아이를 좋아해서 나로서는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일하고 싶다는 아내의 희망으로 아이는 잠시 동안 놓지 않기로 했어요. 기준은 대략 30세 정도로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내는 푹 빠졌었으니 색안경이 들어있는지도 모르지만 상당한 미인입니다. 약간 날카로운 인상이라서 쿨뷰티 같은 느낌. 성격도 약간 날카로운 편. 대학 시절에는 무척 인기가 좋았지만 왜인지 나랑 사귀게 되어서 그대로 결혼했어요. 나는 보통 딱히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생기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나이치고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부부 생활은 사귀기 시작한 직후 결혼 1년차 정도는 주 4회 정도 했습니다. 나 자신은 아내 말고는 별로 경험이 없었지만 꽤 상성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무척 좋아해 주었습니다. 2년차 정도부터는 서로의 일이 바빠져서 서서히 감소. 하지만 주 1에서 2회 정도는 했다. 요 반년 정도 2주에 1에서 2회 정도가 됐다. 그래도 섹스리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사는 내가 세탁, 아내가 청소. 요리는 당번제, 그 밖에는 공동. 생활비는 주로 내 급여에서 아내의 급여는 주로 저금했어요. 발각의 계기는 아내와 같은 회사에 취직한 대학 시절의 여자친구의 정보. 어찌 아내와 같은 부서에 있는 경박해 보이는 선배가 아내에게 자꾸 추파를 던지는 것 같다고. 게다가 아내도 싫지는 않은 듯한 모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내를 성심껏 소중히 여겨왔고 아내도 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지라 웃어넘기려고 했다. 애초에 아내는 인기는 있었지만 흥미없는 상대에게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상대도 안 했으니까요. 근데 친구에 의하면 아내의 귀가가 너무 늦지 않냐? 고 하는 거야. 22에서 23시 정도에 들어오는 일은 자주 있다고 대답했더니 날짜에 따라서 정말 늦을 때도 있지만 아내는 대체로 19시에는 퇴근한다고 한다. 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좋을까 생각했다. 여기나 다른 사례들을 읽고 흥신소를 이용하자고 결심했습니다. 몇 번의 조사라면 몰래 비용을 낼 수 있을 만큼의 비자금도 있었거든요. 아내가 매주 늦었던 것과 친구의 정보로부터 미루어서 주로 수요일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아내는 수요일은 일마감 관계로 반드시 늦어진다고 내게 설명했습니다. 흥신소 조사 결과는 불륜 확정. 혹시 몰라서 2주 확인했는데 양일 다 유죄.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었다. 솔직히 처음엔 말이 안 나오고 그 뒤 맹렬한 구토기에 휩싸인 기억이 있다. 어째서 설마 내 아내가? 라고 뭐가 뭔지 모르는 느낌이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정말로 아내를 좋아했던지라 바로 이혼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내게도 원인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이후 은근슬쩍 일이 바빠 라든지 더 빨리 들어와서 둘이서 지내자라고 아내에게 말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일단 노력은 해볼게 라고는 하는데 거진 성의 없는 대답뿐. 솔직히 정말 힘들었습니다. 좋아했던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내가 노력해도 어쩔 도리도 없는 무력감. 갑자기 울고 싶어지거나 식욕도 나지 않았었고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아내는 요리 당번도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아침도 저녁도 밥을 짓는 건 나. 그리고 아침에 아내를 깨우는 것도 나. 아내는 오늘은 필요 없다고 말한 적도 있고 심할 때는 모처럼 요리를 해두고 있었는데 밖에서 먹고 들어왔다고 떠드는 꼴. 그런 일도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 마음도 변했습니다. 꼴사납지만 난 이렇게 널 위해서 노력하는데 넌 선배랑 즐기고 있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둘이서 정한 기념일 같은 날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은 마침 수요일이네요. 그날에 제대로 들어오거나 미리 오늘은 그 기념일이구나 라는 말을 한다면 재구축. 늦었을 경우나 그날 펑크라면 무조건 이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슬쩍 오늘은 성대하게 차려놓겠다고 아내에게 말했는데 아내는 오늘은 수요일이니 늦어질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일말의 희망을 걸고 그래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 아내가 돌아온 건 23시 이후. 게다가 연락도 없었네요. 요리도 다 식었고 덧붙이면 나도 완전히 식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꺾였다. 아내는 사과했지만 난 이미 아무래도 좋아졌다. 그 이후는 이혼을 향해서 맹돌진. 친구가 아는 변호사에게 전말을 이야기하고 상대와 아내를 제재하기로 했다. 상대에게는 위자료, 아내에게는 위자료 플러스 재산분할 없음. 부정의 증거는 흥신소의 사진 이틀분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리고 서서히 몰래 내 개인 물품을 새로 빌려놓은 원룸에 운반했습니다. 아내가 눈치채면 어쩌나 두근두근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것도 슬펐지만 그때는 감정이 얼어붙어 있었으니 데미지는 적었다. 집에서는 평소대로 행동했다. 밥도 지었고 세탁도 했습니다. 당연히 섹스는 일치하지 않게 됐지만 섹스리스가 된 걸 가지고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은 적이 있지만 적당히 얼버무렸다.
내가 불륜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소리 지를 뻔했지만요. 크크. 그리고 운명의 날. 그날도 수요일. 아내는 또 늦게 귀가했네요. 수고했어. 너무 열심히 일해서 몸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 소중한 몸이니까. 라고 평소보다 더 아내를 위로했다. 실질적으로 부부 마지막 밤이니까 아내는 고맙다는 식의 말을 했었다. 그리고 아내는 목욕을 하고 바로 쿨쿨 수면. 이제 난 편지랑 이혼장을 넣은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간단한 아침밥과 자명종을 세팅해 두고 탈출했습니다. 편지에는 내가 한 일은 다 알고 있지만 포용해주지 못해서 미안, 이라는 식으로 적었다. 역시나 감정이 복받쳐 있었으니 지리멸렬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부터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와 있었네요.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내용은 첫날에는 왜? 무슨 소리야? 오해야 같은 내용이 메인.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야. 아내의 얼간이 같은 전화는 내버려두고 그날 밤에 아내 부모에게 인사사죄. 아내 친정은 전철을 타고 1시간 정도. 아내 부모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마음이 아팠다. 부모 양쪽 모두 여엔 나에게는 정말 친부모 같은 존재였다. 장인은 아들이 없었던 것도 있어서 아들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며 나와 장기도 두고 술도 마시기도 했습니다. 장모는 다 큰딸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들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요리를 해주기도 했고 많이 신세를 졌다. 약혼 인사 때 따님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지. 그걸 어기게 되었으니 엎드려 빌면서 그저 죄송합니다. 라고. 이번 1년의 소동 중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게 이때였을 거다. 아내 부모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는데 이유를 물어왔을 때 따님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헤어집니다. 라고는 차마 죄송해서 말을 못하고 울고 있었더니 대충 이해해준 모양입니다. 아내 친정을 떠나서 원룸으로 귀가. 다음 날에도 아내의 폭격은 멈추지 않았다. 점차 미안해요 라든지 직접 만나서 사과하게 해달라라든지 일도 그만두겠다, 아이도 낳겠다 등등 필사적으로 변명하더군요. 아내의 이미지로는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해줄게 라고 말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좀 뜻밖이라 놀랐습니다. 다음 날에 변호사가 아내와 상대의 회사의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 앞으로는 모두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말해달라고 했네요. 아내의 문자는 점차 비장감을 띠기 시작했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당신뿐이에요 라든지 당신이 없으면 난 안 돼요 그런 내용으로. 그걸 보고 좀 흔들렸지만 질주하기 시작한 날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내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도 있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으니 다른 출구에서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를 대동해서 아내, 상대와 각각 이야기를 했다. 저쪽은 변호사 없이 아내는 정말 미안해요. 뭐든 할 테니 이혼만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목 놓아 울었다. 증거 사진 등을 보여줬더니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군요. 언제나 도도한 느낌이라 아내가 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난 정말 놀랐습니다. 내가 당황하고 있었더니 변호사가 내 마음을 잘 대변해 주었다. 아내는 더 크게 울어서 수습이 안 되었고 요구만 전달하고 그날은 돌려보냈어요. 상대는 친구 말대로 무척 잘생긴 남자였다. 단 위자료를 청구당하는데도 왠지 여유 있는 표정. 요구를 전달했더니 내가 아내와 헤어진다면 위자료 청구에 응하겠다고 했다. 아무래도 상대는 아내에게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어넘길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었네요. 부인을 제가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에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변호사의 설득으로 어떻게든 진정은 했으니 폭력은 없었지만요. 잘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지만 무척 화가 났다. 응하지 않아도 청구하겠다, 거부하면 재판이라고 말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느낌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돈으로 아내를 산 셈이었겠지요. 그 후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다. 내가 무조건 이혼하겠다는 입장이었기도 했고 아내의 부모가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잖아. 이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타이른 것도 있어서 아내가 이혼에 합의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요. 상대도 위자료 지불에 동의. 단 아내는 상대에게 혐오감을 가지게 됐는지 상대는 열렬히 어필했지만 전혀 상대해주지 않았다. 아내는 아무래도 상대를 증오함으로써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느낌이었다. 친구에 의하면 아내는 상대에게 너 때문에 난 버림받게 됐어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듯하다. 정말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상대는 내가 아내에게 뭔가 말한 것 아니냐고 시비를 걸어왔지만 무시했습니다. 이혼장 제출 전 마지막으로 부부로서의 시간을 보내달라는 아내 부모의 부탁을 받고 그분들의 체면을 보아서 승낙. 아내는 무척이나 그로기 상태가 되어 있었다. 언제나 씩씩한 느낌이었던 아내는 흔적조차 없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때까지 묻기를 주저했던 불륜의 이유를 물어봤네요.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그게 요컨대 내가 아내를 열렬히 너무 사랑한 게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가사도 하고 때를 쓰면 다 들어주고 돈도 내주고 너무 받아주었던지 아내는 점차 뭘 해도 내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외모와 반대로 남자와 사귄 경험이 별로 없었던 아내로서는 그런 착각을 해서 마침 유혹을 해온 상대와 살짝 불장난을 해볼까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상대에게 특별한 감정은 없고 불륜을 하던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었다고 했네요. 뭐랄까, 정말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난 어쩌면 좋았지. 사랑하고 아껴준 게 불륜의 원인이라니 정말로. 그야말로 처량한 신세네요. 크크. 아내는 미안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를 반복하면서 섹스를 유혹했지만 딱 잘라서 거부했습니다. 아내는 또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이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서요. 그리고 이혼장 제출. 5년을 채 못 채운 결혼 생활에 종지부가 찍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아내의 진짜 모습을 이해해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소동에서 처음으로 아내의 그런 격렬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 내 안에서는 아내는 언제나 당당하고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씩씩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아내를 동경해서 고개를 숙였던 부분이 있었겠지. 아내의 그런 부분을 더 이해해 주었다면 지금도 부부로서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상을 아내에게 너무 강요한 걸지도 모른다. 아내는 날 정말로 좋아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느낌으로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하지만 배신당한 사실이 내 마음을 결함품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좋아했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봐도 마음이 아픈 정도로 밖에 느끼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많은 고생이 있겠지만 정말로 서로를 위하고 소중히 아끼세요. 후일담으로는 전처는 회사에 남는 듯 하지만 상대는 해고에 가까운 퇴직이라고 합니다. 상대는 일을 많이 벌인 듯해서 여성관계 등 직장의 풍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죄로 아내에게 진심이었던 상대를 생각하면 가엾기도 하지만 유부녀에게 손을 대는 놈에게는 어울리는 말로라고 생각해보기도. 전처는 회사에 남아서 껄끄럽지 않을까, 할 수 있을까 걱정은 들지만 이미 내가 심려할 일은 아니배요. 근데 오늘 전처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운 채로. 왜 끼우고 있냐고 물었더니 난 지금도 당신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라고. 이미 이혼했으니 빼라고 해도 또 재구축할 수 있도록 난 노력할 거야 라고. 무섭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떤 의미에서는 털고 일어서서 내가 좋아했던 전처의 모습에 가까워져서 안심이 드는 부분도 있네요. 재구축은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처는 좋은 여자라서 흔들릴 수는 있을지도. 앞일은 모릅니다. 내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장문 실례했습니다. 이야기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